바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. 자,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사표를 내지 않고 하루 휴가를 내고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.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십니까. 그 첫 검사 출신이십니다.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각의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저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김정욱 박사님, 김홍일 위원장 잘 하실 것 같습니까? 뭘 잘하겠습니까? 잘할 턱이 없겠죠. 턱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뭐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아니,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고요. 이 의도가 이분의 전문성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.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?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과거에 방송 장악을 할 때 매우 놀라운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술을 지금 활용하겠다는 거였는데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사표를 냈잖아요. 그리고 갑자기 권익위원장,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을 다시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방통위원장을 앉히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면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한 거죠. 자기의 핵심 측근을 집어넣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뭐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건 역량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거죠. 그런 역할을 할 거다. 그걸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김홍일 위원장의 발언은 중요하지 않다. 대통령의 의중이 문제이고 그 의중이 관철되는 과정, 이거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거지. 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개인의 능력 뭐 이런 거 점점 제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제가 인터뷰 내용 중에 짧은 단어 한두 가지가 약간 귀에 거슬렸는데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사실 방송이라는 영역이 규제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1인 미디어, 그 다음에 다국적 초경쟁 상황 이런 걸 보면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을 하고 널리 다양성이 인정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? 참 답답합니다. 지금 아마 전 세계가 놀라고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지. 제가 이 정부한테 좀 쓴소리 한마디 하면은요. 이 정부 안에 있는 강요들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를 읽어본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. 뭐 일반 대중들이 읽어본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. 경세유표를 그냥 단순한 개혁서 정도로 알고 있는데, 물론 개혁서입니다. 그런데 그 경세유표 안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얼마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쏟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.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그냥 이런 해왔던 전과동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또 법을 정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. 그래야만이 민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세유표의 핵심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요. 규제를. 창의적으로 뭔가 상상을 통해서 더 확대하는 것들, 문화의 다양성을 갖다 더 넓혀 나가는 것들, 이것이 바로 방송이 국민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, 역으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네들의 통치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, 통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의 첫 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갈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, 이게. 제가 약간 이제 사전에 좀 일종의 제가 이제 장에 또 내가 벽을 치는 것처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네. 장성철 소장 제가 질문할 때 하도 저쪽에서 보수 참칭이다 이렇게 해서 하길래 저도 이게 무슨 질문을 할 때 약간 이런 좀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질문하겠습니다. 제가 평론가로요. 자, 이렇게 그러면 하면 실제 장악이 됩니까? 장악이 돼요?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는 것과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는 것 두 가지겠죠.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장악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보수 우파의 패널의 입장에서
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뭐가 문제입니까? 방송통신위원회는요,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법률을 잘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 그 규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? 검사 출신이라고 방송통신위원장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?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입니다. 왜 뭐가 문제입니까? 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사 출신, 법조인 출신 임명하면 왜 안 됩니까? 라고 이제 보수우파 패널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하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용자를 보호도 해야 되고요.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, 객관성을 보장해주고 유지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. 근데 대통령께서 무척 아끼는 선배, 믿을 수 있는 선배를 꼭 검사 출신을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해야 될 만큼 시급한 일이 있었느냐. 자, 대통령 인사 걱정스러울 스타일이 수밖에 뭐 이제 믿을 사람이 검사 출신밖에 없다. 뭐 이것은 대통령의 뭐 스타일이라고 치고요.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심이 이렇게 보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까? 국민들이?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과는 좀 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.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것, 국민의힘이 뭐 국민들로부터 내년 총선에서 어려움을 처할 거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, 이것은 방송과 통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보수참칭 패널이 국민의힘 패널이 나가서 얘기할 곳을 제가 가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비판을 하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다라는 일정 부분의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을 하면 우리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